엄마 내가 중요한 얘기를 들려줄게. 1504년 3월 20일 정말 어스름한 빛조차 없는 밤이었어. 사람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2명의 여자가 묶여 있었어. 그 앞에는 또 2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한 명은 울먹울먹거리면서 그냥 서 있고 다른 한 명은 열심히 묶여있는 여자를 혹독하게 때리는 거야. 그렇게 맞으니까 사람이 살겠어? 결박되어 있던 2 여자는 모두 죽고 말았어. 근데 그 2 남자가 죽은 2 여자의 얼굴을 확인했어.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횃불을 이렇게 가져가서 자세히 얼굴을 봤겠지?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얼굴을 확인한 그 2 남자, 매질을 했던 남자가 모두 세상이 떠나가도록 얼굴이 일그러져서 절망하고 우는 거야.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사망한 여자 1 명이 바로 2 남자의 어머니였거든. 아, 엄마. 그럼 자기 엄마를 왜 때려 죽였을까? 사망한 여인의 이름이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였어. 그리고 남자들은 귀인 정씨의 아들인 안양군과 봉양군이었어. 안양군과 봉양군은 무려 조선의 왕족이었어. 그럼 도대체 왕족이었던 이들이 왜 이런 폐륜을 저질렀을까? 조선시대에는 효도가 가장 중요했잖아. 이 둘의 뒤에 있던 인물을 알아야 해. 이 모든 폐륜을 꾸민 단 한 사람, 바로 조선시대 최악의 왕 연산군이었어. 그럼 아까 2 남자가 다 엄마를 때린 게 아니라 한 명은 안 때리고 한 명은 때렸다고 했잖아. 왜 그랬을까? 안양군은 너무 어두워서 자신이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때렸대. 그러니까 봉안군은 눈치를 채가지고 차마 엄마니까 때리지 못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한 사람이 자기 엄마란 걸 알았을 때 아들이 엄청나게 절망했던 거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연산군은 이 2 여인의 시체를 갈갈이 찢어서 젓갈을 담가가지고 산과 들에다가 뿌렸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럼 너무 연산군이 엄마에 대한 원수를 갚느라고? 맞아, 엄마는 역사적 지식이 있으니까 아는구나. 그러니까 2 여인이 바로 자기 엄마를 죽게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연산군의 생모를 죽게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연산군의 아빠가 조선시대의 제9대 왕 성종이었는데 연산군의 생모 진짜 엄마는 왕비였던 윤씨였어. 근데 연산군의 엄마는 왕자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죽임을 당했어. 사유가 뭘까? 사실 조금 황당한 이유긴 한데 질투를 너무 한다는 거였어. 사약을 내린 이유가 다른 여자들에 대한 질투. 그러니까 연산군을 낳고 나서 성격이 완전 바뀌었대. 원래는 그 사람이 윤씨가 좀 착하고 온순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연산군을 낳고 나서는 아주 표독스럽고 막 살기까지 뛰더래. 갑자기 왜 그렇게 변했을까? 사람이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지. 그러면서 막 성격이 바뀌었던 거야. 어쨌건 이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가 남편을 빼앗아간 후궁들을 미워해서 막 독살까지 하려고 약을 항상 가지고 다녔대. 그러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남편이었던 성종에게 너의 누나를 빼고 발자취까지 없애버리겠다고 한 거야. 아니, 남편이라도 조선의 왕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사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성종은 심지어 술을 마실 때도 자기 부인이 와이프가 독을 넣었을까 봐 걱정을 했대. 여기에 그 죽은 후궁들이 고자질까지 하면서 윤씨를 폐비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막 커지게 된 거야. 그럼 왕비를 폐하면 되지 죽이기까지는 왜 했을까? 연산군 때문이지.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냈는데 그 왕비가 낳은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되면 엄마를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할 아들은 없잖아. 다시 불쌍한 엄마한테 힘을 실어주겠지. 그러니까 나중을 염려해서 아빠였던 성종이 결단을 내린 거야. 왕비를 패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죽이고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살겠다고. 그럼 연산군은 자기 엄마가 죽은 걸 모르는 거야? 몰랐어. 패비 윤씨가 사약을 맞았을 때 연산군은 7살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성종은 연산군을 2번째 부인, 그러니까 계비였던 정현왕후의 아들로 올렸기 때문에 그냥 연산군은 정현왕후를 엄마로 알고 자랐어. 7살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너무 어리니까. 더군다나 성종, 그러니까 연산군의 아빠가 1494년에 죽으면서 100년 동안 패비의 일을
왕실에서 아예 거론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거든.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지켜졌을까? 엄마는 지켜줬을 것 같아. 세상에 비밀은 없지. 그치. 안 지켜줬어. 그래서 피바람이 부은 거야. 엄마가 죽은 후에 그 엄마를 쏙 빼다 닮은 그 아들이 12년 후에 왕위에 오르게 돼. 그리고 왕이 된 지 10년 후에는 엄청난 피바람인 갑자사화를 일으켜. 사실 엄마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건 연산군이 주기 초에 이미 알게 됐어. 연산군 1년 3월 16일이었어. 연산군이 자기 아빠의 그 묘지문을 읽는데 왕비의 아버지가 윤기견이라고 쓰여진 걸 본 거야. 너무 이상한 거지. 자기가 엄마로 알고 자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정윤왕후. 근데 그 정윤왕후의 아버지 이름은 윤기견이 아니라 윤호였거든. 자기가 알고 있는 외할아버지 이름이 다른 거야. 그래서 신하한테 물어봐. 이거 이름이 잘못 쓰여진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신하들은 벌벌 떨면서 말했대. 그 사람은 패비 윤씨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왕비였고 폐해졌고 죽은 걸 알게 된 거야. 너무 충격적이었겠다. 그치, 너무 충격적이었지. 그래서 밥을 안 먹었대. 술알을 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 그리고 정말 끝끝내는 그냥 뇌관이 터져. 그 임사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산군의 어머니가 폐비가 되는데 막 참여했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가만히 있을 거냐, 엄마 복수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살살 긁게 돼. 그리고 그해 3월 20일 밤에 자신의 친어머니 패비윤 씨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그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끌고 와서 죽게 한 거야. 아들들한테 때려서. 여기서 얘기가 시작된 거구나. 그쵸. 이 둘을 죽인 연산군은 자신 엄마를 미워했던 할머니, 그러니까 패비윤 씨의 시어머니지, 엄마의 시어머니 인수대비를 찾아가. 그러고는 막 울부짖으면서 말해. 어째서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이때 충격 때문인지 인수대비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후에는 그 사람도 세상을 떠나. 충격을. 그리고 자기 엄마를 죽게 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그냥 복수를 시작해. 이때 239명이 처벌을 받고 이 중에 122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관 참시를 당했어.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으로만 남은 거고 최대 희생자의 추정치를 3,000명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그렇게. 그 후에 연산군에게 이제 개기는 사람은 사실 없는 거지. 연산군은 이제 권위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공포로 통치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온갖 엽기적인 형벌이 다 생겨. 원래는 법전에 없던. 손바닥을 뚫어. 이걸 천장이라고 하고, 뼈를 발라. 얘를 과골이라고 하고, 가슴을 빠개는 착흉, 손을 마디마다 자르는 촌참까지 정말 최악의 형벌을 다 벌여놨어. 이것뿐만 아니야. 연산군은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희귀한 직업도 생겨. 조선 팔도 전국에 미녀들을 채집해오는 사람, 채홍사가 생긴 거야. 미녀 채집꾼을 직업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데려온 기녀들 중에서 빼어나게 미인인 이들을 흥청이라고 불렀어. 엄마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돈을 어떻게 쓴다 그래? 흥청? 망쳐. 그치. 결국 흥청 때문에 연산군이 망했다는 말이 생긴 거야. 근데 연산군이 정말 병적으로 싫어했던 게 있었대. 뭘 싫어했어? 여자들 화장발. 자기는 미녀를 좋아하는데 화장발을 야용이라고 불렀대. 남을 속이는 행위라고. 화장하면 이제 여자들이 예뻐지잖아. 그래서 궁녀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았냐면 세수를 시켜서 민낯을 보고 뽑았다는 거야. 자연미인을 좋아했구나. 그땐 다 자연미인 아니었을까, 엄마? 이 정도면 누구라도 나서서 말려야 되지 않았을까? 그치, 있었어, 엄마. 김초선이라고 하는 내시가 술을 딱 한 잔 걸치고 용기 내서 연산군한테 이빠른 소리를 해. 제가 지금껏 여러 임금을 섬겼는데 고금을 통틀어 상감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연산군은 어땠을까? 사실 연산군은 그 말을 듣고 내시 김초선한테 화살을 쐈어. 아이고야. 그런데도 그 내시가 계속해서 연산군한테 바른 말을 하는 거야. 연산군이 어떻게 했을까? 더 세게 나갔겠지. 칼을 뽑아. 그런 다음에 내시의 다리랑 팔을 다 잘랐어. 아이고. 그런 다음에 소리를 질렀대. 일어나 걸으라. 어명이다. 다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러니까 김초선이 죽어가면서 말했대. 상감께서는 다리가 상했는데 걸어 다닐 수 있소이까.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되지. 이 정도면 요즘처럼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결국 이 폭정도 끝이 나. 1506년 9월 2일에 훈구 내신들이 중심이 돼서 연산군을 추방하고
그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왕에 올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중종이야. 궁궐에서 끌려 나온 연산군은 정말 화려했던 독재자의 모습에 걸맞지 않게 벌벌벌벌 떨고 있었대. 그를 지켜주는 신하가 있었을까? 없지. 없지. 중종은 곧바로 연산군을 폐위시켜서 강화도 교동도로 유폐했어. 우리 엄마 고향이지. 교동도로. 교동으로 쫓겨난 연산군은 그 가시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게 돼. 그리고 겨우 2달 후에 병으로 사망하게 돼. 엄마는 이 얘기가 어땠어? 어머니의 그 슬픈 과거. 아들이 한이 맺혀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행동은 용납될 순 없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늘 이야기의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90점. 10점은 어디 갔어요? 아, 10점은 다음에 더 잘 하라는 뜻으로 남겼어요. 아, 그러면 이제 다음 편에도 출연해 주시나요? 생각해 볼게요. 까다로우시네. 자, 마칩시다.